안녕하세요. 북산한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먹는 인간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세계 인구 76억 명이 매일매일 소비하는 음식의 양은 참으로 어마어마한데요. 전 세계는 식량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요, 비교적 안정된 나라에서는 음식이 차고 넘쳐 매 끼니 때마다 뭘 먹을까 맛을 쫓아 음식을 고르며 남는 음식은 가차없이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요.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들은 아직도 하루에 겨우 한두 끼니로 생을 이어가는 나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신 헨리요 작가님은요,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시자 시, 소설, 그리고 에세이스트라고 하시는데요. 약 2년간을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음식을 먹는 지극히 인간의 당연한 행위가 세계 곳곳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의 여행을 글에 담아 쓰셨습니다. 직접 그들이 만든 음식을 함께 먹어보면서요, 자신의 입이 포식으로 익숙한 버릇에서 벗어나 일부러 극한 상황에서의 맛을 경험코자 일본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나와 자신의 체험을 통해 현지 사람들의 생활을 진솔하게 글로 표현하셨습니다. 먹는 행위와 인간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공생의 관계를 저널리즘과 문학에 한데 어울려져서 글로 아주 잘 풀어낸 먹는 인간. 그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땅거미가 질 무렵 방글라데시 다카역 주변을 작가님은 걷고 있다가요, 우연히 발견한 역 앞 광장의 포장마차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커다란 양철 쟁반에 부리안이라고 하는 볶음밥과 밥, 즉 흰밥을 보니 허기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옆에는 뼈에 붙은 닭고기와 양고기가 듬뿍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볶음밥은 1타카, 약 15원이었고요. 흰밥은 5타카였는데요. 너무 싼 가격에 신이 나 그중 비싼 쪽을 주문하고는요, 방글라데시에서의 첫 식사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관습대로 수저보다는 오른손을 이용해 먹어볼 작정으로 음식에 손을 대니 이미 음식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고 합니다. 싸니까 그저 불평하지 않고 먹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인디카 쌀치고는 찰기가 없었다고 느꼈고요. 찌르르하고 혀끝을 톡 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막 뼈에 붙은 고기를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잠깐 하고 외치고는요, 그건 먹다 남은 음식이에요 하고 더듬거리는 영어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누가 베어문 자국이 있었다고 하고요. 진동하는 선향을 피워놓은 것은 음식의 썩은 냄새를 없애려고 그런 것이었죠. 우욱 하고 접시를 내려놓자 바로 쏜살같이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의 가느다란 팔이 옆에서 들어와 접시를 빼앗아가고는요, 뼈에 붙은 고기를 씻어내는 상관없이 뜯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가님에게 소리를 외쳤던 사람은 바로 호텔 종업원이었다고 하죠. 작가님이 알게 된 사실은요, 다카에는 부자들이 남긴 음식을 파는 시장, 즉 음식 찌꺼기 시장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거기에는 도매상, 소매상도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는 매일 50만 명의 하루치 식사량의 음식 찌꺼기가 아무렇지 않게 버려지지만요, 다카에서는 음식 찌꺼기가 인간의 식사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호텔 종업원을 따라 도심의 다카 레이디스 클럽에서 하는 결혼식 피료연에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마침 피료연이 끝나 웨이터가 건물 뒤편으로 먹다 남은 음식이 그대로 있었던 탁자를 들고 나오자 어떤 사리를 입은 여자 5명이 비닐봉투에 남은 음식을 담아가지고는 어디론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디론가 사라진 여인들은 다카역 앞과 경기장 역정광장, 페리 선착장 앞 등 그곳에서 소매상이나 도매상을 한다고 하죠. 음식 찌꺼기의 주된 소비자는 빈민촌에 사는 사람이거나 20만 명 이상의 자전거로 끄는 인력거, 그곳 언어로 릭샤라고 하는 운전사의 일부라고 합니다. 음식 찌꺼기는 신선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새로 나온 볶음밥은 비싸서요, 시간이 좀 더 되어 시큼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으면 크게 전락을 한다고 해 나중에 사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하노이역에서 호치민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열차는 초10,000원이었다고 하고요. 표를 산 승객과 무임 승차를 한 사람들과 뒤섞여 있는 가운데 승객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열차 안을 탐험하기로 했다고 하죠. 1등 칸과 2등 칸을 제쳐놓고 사람들이 빼곡히 찬 3등 칸으로 가보았다고 하는데요. 어디든 1.5평 되는 정원이 6명일 공간에 수십 명씩 꽉꽉 들어차 있었다고 하네요. 상자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세로 가로 활처럼 구부러진 모양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먹는 행위는 참 활발했다고 합니다. 바인자이는 베트남 음식으로 갓 쪄낸 찹쌀떡에 어묵 튀김처럼 생긴 것을 끼워 넣어 바나나 잎으로 싼 음식인데요. 일명 찹쌀떡 샌드위치 같은 음식이죠. 기차 안의 통로로 바인자이 장수가 다가오자 의자 밑에 웅크리던 사람도 지폐를 쥔 손을 내밀어 찹쌀떡 샌드위치를 받아 들었고요. 작가님도 하나 사서 선체로 먹으니 참 맛있었다고 하네요. 찹쌀떡의 단맛에 튀김의 고소함이 녹아들어 입가에서 웃음이 흘러나왔다고 하죠. 이렇게 낯선 땅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좁디 좁은 공간에서 온몸을 찰싹 붙이고 먹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후에 역에 정차하는 동안 특산품인 메송과 바인수세, 메추리알, 사탕수수 등 갖가지 먹을거리를 파는 장수들이 한꺼번에 기차 안으로 몰려왔다고 하고요.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와 양배추 볶음에 밥을 담은 도시락을 팔기 시작했다고 하죠. 물건 파는 소리와 땀에 젖은 손에 베트남 지폐가 날아다니는 통에서도요. 모두 한결같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680명 이상 태운 열차가 순식간에 대식당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고 하죠.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서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유고 본쟁 때 괴롭고 슬픈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작가님도 같이 울적해지던 참에 누군가 아드리아해 연안에서는 일본 사람처럼 생선 구이를 항상 먹는다는 이야기에 솔깃해져서요. 자그레브에서 300km나 떨어진 항구 도시 자다르로 향했다고 하죠. 혹시 생선회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세르비아와 전쟁 중이라 세르비아 측이 점령한 곳 근처를 피해 빙 둘러가기도 하고요. 겨우 도착한 호텔은 난민들로 넘쳐서요. 생선구이를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시 페리를 타고 자다르에서 바다를 건너 6km쯤 떨어져 있는 우글얀 섬으로 가 칼리라는 인적이 적은 마을에 도착했고요. 언덕을 오르다가 우연히 한 백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보는 작가님을 친척을 대하듯 친절하게 맞아준 노인은요.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는 무화과와 집에서 만든 포도주를 대접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토록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섬조차 세르비아의 공격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말에 더더군다나 생선구이를 타령할 때는 아니었지만요. 큰 맘을 먹고 신선한 생선구이를 먹고 싶다는 말을 노인에게 건네자 선뜻 그거라면 사르델라라면 간단하지 라고 하며 고깃배에 함께 타보고 싶다는 작가님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은 집에 있는 그 창고로 가 커다란 항아리에 든 소금에 절인 멸치를 보여주었는데요. 꼭 일본의 멸치 절임과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1층에는 문어를 막대기에 동여매어 그늘에 말리고 있었고요. 소라를 구워 먹고 난 소라 껍데기도 있어서 작가님이 늘 먹던 것과 비슷한 음식을 낯선 땅에서 발견하니 참 기뻤다고 하네요. 이튿날 그 노인과 함께 배를 탔고요. 밤 9시가 넘어 출항한 배는 20분이 지나자마자 무수한 정어리 물고기떼를 발견했고요. 그 물고기떼를 일정 지역으로 유인한 후 새벽 3시나 돼서야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파는 은색을 입힌 듯 온통 정어리 들판처럼 눈부시게 빛났었다고 하죠. 간장을 호주머니에서 뒤적거린 후 정어리 2마리를 칼로 머리만 떼어낸 뒤 간장을 얹고 한 입에 꿀꺽 삼켰다고 하는데요. 전혀 비리지도 살이 단단하지도 않은 정말 달콤한 맛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가판에 가스풍로를 가지고 나와 올리브유와 굵은 소금을 뿌려 정어리와 고등어를 산더미처럼 구웠고요.
체구가 큰 백인들이 즐거워하며 생선구이를 먹는 모습 속에서 민족의 차이는 별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하네요. 에티오피아 정보부 직원 슈안과 함께요. 7번 국도를 타고 유칼립투스 숲을 지나니 비포장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는데요. 푸른 산맥에 불그스람한 갈색길 한 줄이 구불구불 한없이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지점에 이르자 어떤 향기가 은은하게 녹아들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지? 하자 슈안이 분나 커피 로드라고 했죠. 한 잔 마시고 싶냐는 슈안의 질문에 마시고는 싶다고는 했지만요. 어딜 봐도 찻집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기도 수도도 없는 어느 농가로 슈안은 사라졌고요. 그 뒤를 막 따라가 보니 온 가족이 흙바닥에서 삶은 옥수수를 먹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슈안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자 가장인 듯한 할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눈짓을 보냈고요. 며느리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콩을 꺼내와 부수기 시작해서요. 굵기가 고르지 않은 콩을 거른 후에 옥수수대로 땅바닥에 불을 지핀 후 질그릇에 커피콩을 볶았다고 합니다. 참 그 향이 고소했다고 하고요. 불에 볶은 콩을 나무 절구에 빻고는 가루된 것을 찌그러진 주전자에 넣고 끓였죠. 그리고는 주전자 속 커피를 이가 빠진 찻잔에 천천히 따랐고요. 그것을 머뭇머뭇 한 모금 마신 작가님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부드러운 순수한 모카의 맛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촌스러움이 오히려 커피 자체의 맛을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설탕과 우유를 넣지 않은 갈색의 뜨거운 액체는 기분을 좋게 해주었고요. 흙이 섞인 강물로 끓인 커피는 걸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잔을 더 얻어 마셨다고 하네요. 카파주가 커피의 발상지라고 하고요. 이곳 지명이 나중에 네덜란드와 영어에서 커피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카파주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잔씩 하루 9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저는 먹는 인간을 리뷰해 보면서요. 이 책은 단순히 각 나라의 지역마다 무슨 음식을 먹는가에 대한 막기행이 아닌 때로는 기아, 전쟁, 재해, 빈곤의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애환을 함께 느끼고 그들이 생존을 위해 먹는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넉넉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훈훈한 인간미를 엿볼 수 있어서 이런 점은 오히려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꼭 맛으로만 음식을 먹기보다는요. 소박하더라도 거기에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위에 감사가 곁들여질 때 비로소 행복한 순간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